네, 시장 이슈를 골라서 네 분의 시선으로 다뤄보는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멤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그리고 임순재 대표, 길건우 연구원 나오셨고요. 화상 전화 연결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엄수정 PB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할 섹터와 이슈 위주로 오늘도 이제 네 분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눌 이슈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지금은 마이웨이 제약 바이오다. 어제 이제 코로나19 관련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또 상당히 강하다는 느낌을 저 또한 받았습니다. 어느 분이 이쪽으로 보신 건지 오늘 이슈 골라주신 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화상 전화 연결을 하고 있는 엄수정 PB입니다. 전일 이제 또 치료제 관련주들이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던데 그게 좀 맞나요, 엄수정 PB?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지속적 상승 뒤에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였으나 제약 바이오 섹터만 나홀로 지속적인 상승 중이죠. 근데 이 섹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시장에서 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코로나 치료제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는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백신 공급의 차질을 빚어지거나 국내 업체들의 연구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산 치료제에 거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 때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업들은 임상 결과 스케줄에 따라서 차례차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좀 보여지는데요. 천안의 셀트리온이 스타트를 끊었죠. 올해 5월과 11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소식과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 가능성에 가장 먼저 올랐고 최근에는 기존에 있던 약물을 재창출하는 방식으로 대웅제약과 종근당이 고공행진 중인데 물론 많이 상승해 있고 추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흐름을 좀 보자는 건데요. 약물 재창출 방식의 회사들은 기대감이 있으면 잘 오르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물론 임상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기대감만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잘 선별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장인데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게 되면은 다른 치료제 회사도 있지 않을까? 아직 안 오른 회사 중에 골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법 좀 합니다. 사실 코로나 임상 환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나중에 환자 모집 다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이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NG캠 생명과학을 좀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을 그 안에서도 역시나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종목 힌트를 살짝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이슈를 어떻게 보셨는지 이 새벽부터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도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얘기가 활발했는데 그러면 마이웨이 지금 제약 바이오 시대라고 보는 건지 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의견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지금은 마이웨이 제약 바이오 시대다. 동의하시는 분? 김민수 대표랑 길건우 연구원 그리고 네, 지금 엄수정 PB 손 왜 안 드셨어요? 네, 오늘 이슈를 들고 오신 분인데 임순재 대표님은 다른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줄 평가를 보고 저희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 분이 동의를 하면서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기대감에 기댄 제약 바이오 주가다라고 임순재 대표께서 오늘 한 줄 평가를 주셨고요. 다음 이제 김민수 대표입니다. 입맛에 맞는 핀셋 매매가 필요한 게 제약 바이오주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길건우 연구원 기대감보다는 실적을 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임순재 대표, 원래 이제 제약 바이오주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이제 기대감 때문에 많이 갔죠. 근데 그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갔다라는 게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 최근 들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가 많이 갔습니다. 그 간 이유 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된 이제 이슈가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약 개발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백신 관련 아니면 치료제 관련된 얘기만 일단 물질만 발견만 해도 지금 주가가 상에 건접하는 그 정도로 이제 폭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만들 수 있느냐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mRNA 계열의 백신을 아직까지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라는 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백신 관련된 부분 좀 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치료제 부분도 비슷합니다. 뭐 지금 어떻게 당장 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단순히 그러니까 임상 실험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좀 기대가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신약 관련된 부분도 비슷합니다. 물론 신약 관련에 성공을 하면 대박이 납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1등을 하고 있는 이제 자가면역 치료제인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매출이 한 뭐 191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조 정도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요. 물론 잘 키운 종목 하나가 이제 대박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 사항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신약 개발이 지금까지 총 한 30건 정도가 지금 품목 허가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4개 품목은 아직 이제 지금 생산이 아예 종료가 됐고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잘 팔리고 있는 게 2011년에 이제 고혈압 치료제로 만들어진 보령제약의 이제 카나부 관련 이제 패밀리라고 그러죠. 그 카나부 관련 신약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신약 자체가 지금 작년에 한 700억 정도 팔렸고요. 올해는 아마 1000억에 조금 못 미치는 만큼의 이제 수량이 이제 팔릴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신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 따라서 이제 주가들이 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물론 그 중에서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 있는 회사들을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게 낫지 무조건 제약바이오다라고 해서 뭐 그냥 남 가니까 같이 가는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는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얘기를 들어봤고요. 김민수 대표 핀셋 매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어제 저도 기사를 봤거든요. 제약바이오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뭐 수출 실적이 다 좋았다고는 하는데 이런 똘똘한 놈으로 핀셋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놈이 누굴까요? 네, 네, 그놈 찾으면 저도 좀 알려주시고요. 네. 일단 오늘 여의도에서 안 오신 분이 계시죠? 아, 염 차장님 네, 휴가십니다. 네.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훌륭한 패널분들 많으시니까 또 이쁜 앵커님도 계시니까 네.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네, 지금 시간대에 채널 돌려야 좋은 데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매경이 최고죠. 맞아요, 네. 맞아요. 홍보 그만하고요. 네.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보게 되면 요즘에 최근에 뭐 대웅제약을 비롯해서 뭐 삼천당 제약, 백신 관련돼서 경구용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 대용 얘기로도 뭐 핫하더라고요, 지금 채팅방에. 네, 뭐 솔직히 이런 좀 그냥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근데 참 이런 뉴스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 특히 메디톡스와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도 불안한 모습들을 그대로 이기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얼만큼 이 백신에 대한 효과가 시장에 작용하는 게 큰지를 좀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밖에 나머지 저희가 이제 제약바이오, 특히 헬스케어까지 포함해서 좀 무시하기에는 데이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11월 달까지 누적 기준으로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의약품 쪽이 77%, 그리고 의료기기 쪽이 88% 늘었는데 이런 강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서 투자 심리도 조금씩 개별적인 요인에 따라서 더 좋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정부도 다 아는 것처럼 3대 신성장 품목에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를 계속 키우겠다라는 입장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거기다 조금씩 호재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혹시 여기서 뭔가 변화가 나오게 되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앞서서 임순재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단 모두 다 가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또 찾아볼까라고 약간 좀 억지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입맛에 맞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시던 부분들이 그에 따라서 충분히 탄력이 보여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를 이용하는 전략들이 계속 좋겠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똘똘한 놈은 김민수 대표님이 잠시 후에 골라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채팅방에 또 김민수 대표님의 유머와 개그를 칭찬해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이제 코너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좀 사적으로 살짝 얘기를 나눴잖아요. 결국에는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은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고 제가 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아니 뭐 제약바이오로 안 하면 어디서 뭐 700%
700%, 800%로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라고 뭐 좀 얘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길건우 연구원 일단은 지금 뭐 백신 치료제 이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헬스케어까지 제약 바이오주들의 분위기는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 자체가 좋은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기대감이 어떤 기대감이냐면 코로나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기대감 때문에 백신 치료제가 더 달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진단 키트,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백신이 잘 나오고 치료제가 잘 나오게 되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집단 면역은 예상하는 게 한 내년 중반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만 매출이 유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2분기부터는 조금 하락을 예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이들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량에 비하면 유통되는 것들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한쪽으로밖에 쏠릴 수 없고 물량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면서 일반 사람들이나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1분기 때 백신을 다 접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 2분기 이후부터 접종이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조금 더 빨리 달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나오더라도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변이 발생 위험 때문에 치료제 자체가 효과가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 말부터 치료제 관련돼서 이슈들이 나온다거나 1분기 초반에 나온다라고 하면 치료제가 아마 훨씬 더 빨리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내년 되면은 바이든 케어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바마 케어에 이제 플러스 메디케어까지 포함을 해서 공보험의 가입자를 굉장히 확대를 하겠다라고 바이든 정부 자체가 공약도 했었고요. 내년이 되면 아마 그쪽으로 계속 밀고 나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효과를 보는 거, 수혜를 보는 것들은 바이오 시밀러 쪽을 보시는 게 좋은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약값 자체가 이제 저가 약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매출도 크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허가 끝나게 되면은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제약 바이오를 한번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건우 연구원은 또 어떤 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있는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고 앞서서 이제 엄수정 PB가 엔즈캠 생명과학이라고 살짝 종목 힌트를 주시긴 하셨는데 오늘 이 종목 얘기하실 건가요? 예, 그 종목이랑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네, 그럼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그 종목 얘기하기 전에는 네. 일단 오스코텍이랑 엔지캠 생명과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스코텍은 유한양의 기술 이전한 표암 신약인 레이저 티닙이 있는데 이게 얀센에 다시 기술 수출이 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임상 진행이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되면서 현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현금으로 다시 R&D에 재투자를 하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고 주가 차트를 보면 솔직히 정말 많이 갔다. 이거 어떻게 건드리나 싶을 정도로 가고 있는데 사실 내년 1월에 JP모건 컨퍼런스 때 SRK 저해제라고 유마시스 관절염 신약을 가지고 탑라인 발표할 예정인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의 경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미국 FDA에도 승인을 받았는데 환자 60명 모두 완료하고 임상 마무리 단계로 좀 알려져 있고요.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정을 좀 많이 거쳤고요. 유통 물량 부족 때문에 조정을 거친 것으로 좀 보이는데 한국 식약처랑 미국 FDA가 동사의 EC18을 승인을 내줄 때 천연물 신약으로 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조정 받을 때 일정 부분은 한번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과 엔지캠 생명과학 엄수정 PB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네 분 중에서는 그래도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좀 가장 좀 다운된 톤을 가지고 계신 임순재 대표. 그러면 오늘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 특징주로 봐주실 거예요? 아니면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특징주로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에서 일단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 몇 개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mRND가
mRNA 같은 그런 계열의 이제 백신 국내에서 일단 생산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과 아닌 관련주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에 나온 오스코텍처럼 이제 레이저 티닙 관련돼서 그런 이제 마일스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수익이 이제 4분기에 이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관련도도 뭐 비교적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얀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얀센이죠. 한국 얀센의 이제 그러니까 30% 정도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얀센이 아마 올해 말이나 아마 내년 초 정도에 그 백신에 대해서 아마 품목 허가가 미국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급 사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국내에 들여와야 되니까 뭐 한국 얀센에 대한 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면 관련 주식을 갖고 있는 유한양행도 뭐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SK 케미칼입니다.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제 생산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미국의 노바백스 백신도 지금 뭐 만들어지면 이제 국내에서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 아예 백신을 만들거나 아니면 백신을 수입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쪽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제약 바이오주가 온통 뭐 백신 치료제 얘기다 보니까 김민수 대표 원래 이 제약사가 이 바이오 회사가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지 어떤 신약 물질 후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지 저는 이런 생각도 갑자기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원래 그게 가장 중요한데 네. 지금 그냥 시세만 따라가고 있다는 쪽에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네. 그래도 그쪽에서 살펴봐야 될 게 최근에 대웅제약 강하죠. 제 질문이 좀 괜찮았나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종목 얘기다 보니까 네. 대웅제약 관련된 계열사가 있는데 한올바이오파마죠. 대웅제약이 갔으면 혹시나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내년에 파이프라인 관련돼서 공개할 게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져보고 있고요. 네. 또 SK는 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게 되면 최근에 어떤 해외 CMO 공장들 인수를 하는 모습들 양호하다라는 쪽에서 CMO의 강자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스코텍은 앞서 얘기도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눌림목대 한 3번 정도 들어갔는데 다 수익을 주더라고요. 제가 제약바이오는 잘 매매 안 하는데 네. 이 종목은 그래도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뭐 어제 얘기해 주셨던 SK도 들어갔고 오스코텍까지 있는데 세 개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을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좀 덜 간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길건의 연구는 어떤 종목 이제 대표적으로 좀 보세요? 요즘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계속 갈 거냐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계속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제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부담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 조정 때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하셔서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CMO 업체라는 건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전체 캐파 중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어느 정도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상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괜찮은 업체 괜찮은 백신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제 3공장 가동률 자체가 이제 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로 인해서 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얘기했는데 자회사인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뭐 아키젠 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하는 업체인데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쪽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뭐 매출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이제 진단 키트가 뭐 1분기 때 한 2,000억 정도, 2,100억 정도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해서도 셀트리온에 호재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영업이익률이 내년 예상치가 한 42%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릴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항체 치료제가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플러스 네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뭐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바이오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4분 빨리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